자, 근데 저는요, 일단, 뭐, 이 기업이 양아치 짓을 한 건 한 거고, 주주를 돈으로 이직을 하는 거는 나쁜 건 맞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이수 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오늘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죠. 장이 마감이 됐는데, 보면은 마이너스 22.68% 하락한 24,550원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뭐, 이유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금요일 저녁에 나온 이 유상증자 확정 공시 때문이죠. 자, 보시면은 5,500억의 유상증자 공시를 띄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설자금 2,500억 원 하고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2,998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타법인이 제이오죠. 네. 저는 이 이수그룹이 진짜 양아치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얘네가 이 공시를 거의 금요일에 7시가 다 돼서 띄웠어요. 6시가 넘어서요. 뭐 이미 이사회는 다 오전에 끝났고요. 이날 공시가 이 유상증자 공시만 띄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유상증자 공시를 7시가 다 돼서 하냐고. 이거는 그냥 막말로 주주들 엿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무엇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스페타시스에 투자를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건 AI 반도체입니다. 이 AI에 투자를 한 거지, 우리는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2차 전지 소재 기업을 인수하는데 왜 이스페타시스에 유상증자를 하는 거냐고. 뭐 전구체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잖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시너지가 있을 거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유증을 하는 게 맞지.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이 주주들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유상증자 처리 국민청원까지 언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제2호 주주들도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경영권 프리미엄. 왜 대주주한테 과도하게 돈을 지급을 하냐는 거예요. 현재 주가보다도 높게. 이 대주주한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제2호 주가가 얼마죠?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공시가 발표된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요 18,210원입니다. 2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대주주한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현재 주가보다 최소 10,000원 이상을 더 주고 가져온다라는 거잖아요. 왜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한테만 이렇게 웃돈을 주느냐. 그것도 이스페타시스 주주 돈으로. 가뜩이나 지금 이 2차 전지요. 뭐 그래요. 제가 이 전기차의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 2차 전지를 깔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일단 지금은요 아직까지 이 캐즘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리스크라거나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얘네를 인수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명확하게 회사가 좀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이오를 이렇게 웃돈을 주면서까지 인수를 하는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스페타시스의 유준을 통해서 이걸 가져오는 거고, 이스페타시스하고는 또 어떠한 연결고리, 시너지가 있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요. 일단은 이 인수와 관련해서 내용들의 기사를 제가 좀 꼼꼼하게 봤어요. 뭐 내용은요, 급증하고 있는 글로벌 AI 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설비 증설과 첨단 소재 기업 인수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뭐가 있나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이 제이오의 인수 배경에는 제이오가 보유한 CNT 기술 때문이다. 이스페타시스는 PCB에 집중된 단일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장기간의 신사업 검토가 있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서 본격 활용되기 시작한 CNT라는 아이템에 주목하게 됐다. 이 CNT, 탄소 나노튜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CNT 기술이 반도체하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하는 건데, 제가 관련해서 내용들을 찾아보니까요, 이 CNT 펠리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내용을 보면은
지난 10월 14일 삼성 파운드리의 바쿠스 2024 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CNT 펠리클 상용화를 위한 특성 확보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CNT 펠리클이 기존 펠리클 투과율보다 약 5에서 6% 높은 수치인 EUV 빛을 94% 이상을 투과시켰다 라는 내용인데, 일단 이 펠리클이라는 게 뭔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웨이퍼 위에 빛으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서 활용되는 소재예요. 이 빛이 회로를 새기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마스크를 보호하는 덮개이고요. 2019년부터 첨단 노광 기술인 EUV 시대가 열리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어떤 물질에서든 흡수가 되는 성질을 지닌 EUV 빛을 투과시켜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는 메탈 실리사이드,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든 얇은 막이 활용이 됐었어요. 근데 기존의 이 펠리클은 투과율이 88%, 투과율이 낮은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강도가 약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이나 EUV, 이 노광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 장비의 전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이 빛의 파워도 강해짐에 따라서 이 마스크 또는 웨이퍼가 깨져버리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펠리클이라고 하는 게 이 마스크나 웨이퍼가 깨지지 않게끔 이거를 이제 보호해주는 덮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보호를 못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진 거고, 그로 인해서 새롭게 개발이 된 게 바로 CNT 펠리클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메탈 실리사이드 펠리클 대비해서 공극이 존재하고 유연성도 훨씬 더 좋습니다. 투과율은 94%에 달해 기존 메탈 실리사이드의 88%보다 더 높고요. 강도도 좋기 때문에 이 포토마스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수명과 기능의 퇴색 또는 모양 손상 등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캐핑이라고 하는 코팅 기술이에요. 이 캐핑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CNT 펠리클의 투과율은 보존을 시키고 모양 손상 또한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게 마스크나 웨이퍼가 깨지거나 하게 되면은 이 생산성이나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이 FST와 이를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 바가 있다라는 내용이 이 기사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삼성하고 FST 얘기가 아니냐, 제휴가 무슨 상관이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겠죠. 뭐 제휴가 삼성이나 FST와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이 제휴 역시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 차세대 EUV 펠리클용 CNT 멤브레인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제휴는 지난달 4일 나노융합 산업연구조합이 총괄하는 EUV 펠리클용 탄소 나노튜브 멤브레인 제조 기술 개발 과제의 세부 주관 기관으로서 협약을 완료한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제이오가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를 통해 이수그룹의 인수합병 되는 부분이 이 꼭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만 시너지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이오도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AI 반도체와도 이 기술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회사가 지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줬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이오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반도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다, 개발 과정에 있다, 협약도 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와의 시너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도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 이걸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 주주들의 반발이 이 정도로 심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저 그냥 주주들을 개 돼지 뭐 잘 돼서 수익 나면 그딴 말 못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주주들을 이해시켜야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걸 일일이 찾아봤겠어요. 다른 유튜브들도 이 얘기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요, 금요일에 공시가 나온 게 여러 개예요. 지금 이 유상증자 인수합병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임팩트가 강했다 보니까 묻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먼저 보면은 이 신규 시설 투자 등에 대한 공시가 먼저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4천억대 투자금을 집행하는 신규 반도체 부품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분명한 호재 공시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5시 9분에 이 대구시랑 MOU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법적 효력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호재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금요일에 시간 외에서 급등 흐름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6시가 훨씬 넘어서 7시가 다 되어서 이 유상증자 공시를 띄운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아우 이 양아치들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 내용인 거죠. 규모가 무려 5,500억입니다. 기존 발행 주식수의 약 32%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인데, 여기서 시설 자금이 아까 말했다시피 2,500억 정도. 그러면 아까 4천억을 신규 반도체 부품 공장 건설에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1,500억 정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죠. 아마도 이게 대구 그 반도체 공장에 쓰이는 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998억 원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2호 인수에 얼마 쓴다고 그랬었죠? 3천억 쓴다고 했었나요? 네. 결국 주주들한테 돈 받아서 그 돈으로 제2호를 인수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호재인데 이게 끼어들면서 악재가 된 겁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네, 이 2차 전지 전기차의 미래 성장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전고차 밸류체인 가져가는 것도 좋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하냐고요. 왜 주주들 돈으로 인수를 하냐고요. 그리고 공시도 그래요. 이거 공시 낼 때 충분히 같이 낼 수 있었잖아요. 이거 뭐 공시 올리는데 업로드 제한 있나요? 하나 올리면 뭐 30분 뒤에 다시 올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게임 스킬 재시전 시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이 주주들의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런 꺼림칙한 공시가 결국 오늘의 급락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저는요, 일단, 이 기업이 양아치 짓을 한 건 한 거고, 주주를 돈으로 이지를 하는 거는 나쁜 건 맞는데, 이 제2호의 인수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수페타시스와의 어느 정도 연결고리도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 대구에 신규 반도체 부품 공장 건설을 하는 거에 그게 이 CNT 펠리클이다. 그러면은 이 제2호에 괜찮은 그 시너지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아직까지 회사에서 명확하게 어떠한 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런 내용을 찾아서 이렇지 않을까 하고 나름대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은 마음에 희망회로 돌려가면서 떠들어낸 거라 이게 팩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는 다시금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악재인 거는 맞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라고 보고요. 지금의 이 저점에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잘만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유증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수급
움직임 등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이 기사들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단순하게 이스페타시스만 볼 게 아니라 제이오와 관련한 기사들도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자, 나는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찾아보는 게 어렵다. 그냥 누가 보기 좋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필요한 내용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거 텔레그램 정보방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골라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하셔서 내용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가운데 페타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호재로 인식이 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최대 주주와 대주주들이죠.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받아갈 수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최대 주주와 대주주가 얼마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유상증자 신주 권리권 매도가 또 있는데 이게 5거래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금 공시상으로 12월 17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2월 13일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번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때가 권리락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11월 11일이니까 대략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신주 인수권 상장일은 1월 17일이죠. 1월 17일에서 1월 23일까지 5거래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상하한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거래를 하기 위한 대규모의 전문 투자자들이 지금 이 권리락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이 대량의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될 확률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증 비율을 보시면요. 1대 0.3이에요. 그쵸?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3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이 유증 물량들의 맥스가 되는 가격에서 60% 정도 할인돼서 받기 때문에요. 이 물량들을 또 누가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이 평단을 조절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10주당 3주지만 신주 인수권 거래에서 10주에 10주를 받아낼 수도 있는 매매 전략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혼자서 매매하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저점을 잡은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중요한 대응의 구간들이 진짜 며칠 단위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언제까지? 신주 배정일까지. 특히 우리가 지금 이 국민연금의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저점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방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실시간 수급 변화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변수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빠르게 내용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런 수급이나 뭐 체크하기 어렵다. 실시간 주가 모니터링 안 된다. 또는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그냥 다 귀찮고 그냥 누가 좀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확인할 것들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실시간 라이브로 하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은 이 녹화하고 편집하고 업로드가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보고는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각종 뉴스, 이슈, 재료, 일정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실시간 타점, 대응 전략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보다 빠르게 관련 내용들, 이 실시간으로 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중간에 페타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세요. 자, 텔레그램방은 무료로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별도로 금전적인 요구하거나 하는 거 일절 없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같이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시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정웅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2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